해무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년의 건강,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날마다 행복을 쌓아가는 행복 테트리스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이젠 찜통더위가 찾아왔어요. 연일 36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전국이 가마솥이 된 것 같아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미 온열 질환자가 전국에 1,300여 명이 넘게 발생되었고 사망자도 16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찜통 더위는 기상청 예보 다음 주까지 지속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온열 질환이라는 게 뭘까요? 온열 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발생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서로 아주 많이 달라요. 치사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점을 바로 알고 일상에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사병이란 해를 뜻하는 한자 일자로 시작하는 만큼 외부에서 강한 햇볕을 오래 받아 일어나는 병으로 흔히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증상입니다. 증상은 체온은 37도에서 40도 전후이며 체내의 땀을 너무 많이 흘려 탈수, 탈진이 온 상태예요. 맥박이 상승하고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어지러움이나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환자를 신속하게 그늘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풀어주며 다리는 머리보다 높게 올려주고 의식이 있다면 비알코올성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음료를 주지 마세요. 음료가 식도가 아닌 기도나 폐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없다면 119나 1339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폭염특보, 폭염주의보가 발생됐을 때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야외로 나갈 일이 있다면 낮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활동을 자제하시고 그 시간을 피해서 외출하셔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통기가 잘 되는 헐렁한 옷과 빛을 반사해서 열 흡수를 낮출 수 있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시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병을 지참하셔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다음으로 열사병은 일사병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열사병은 치사율이 높고 온열질환 사망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폭염으로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면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며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거로 장시간의 야외 활동이나 무덥고 밀폐된 실내 환경, 주로 환기가 안 되는 좁은 실내 공간, 비닐하우스, 밀폐된 차 안에서 발생됩니다. 열사병의 증상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체온이 4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며 고온의 체온 상승으로 인해서 다발성 장기 손상, 뇌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일사병과는 달리 땀이 배출이 되지 않아 오히려 얼굴이 건조해지고 붉어지며 어지러움을 넘어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되며 치사율이 50%나 됩니다. 열사병 응급처치는
환자를 신속하게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몸에 물을 뿌리거나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최대한 빨리 체온을 낮춰줘야 하며 의식이 있다면 비알코올성 음료로 수분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다면 음료를 주지 마세요. 음료가 식도가 아닌 기도나 폐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환자가 1시간 이상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119나 1339로 빨리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신속하게 119에 먼저 구조를 요청하신 후에 기다리시는 동안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낮춰 주셔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법. 일사병은 특히 노약층이 취약하지만 열사병은 젊은 성인도 걸릴 수 있기에 방심은 금물이며 장시간의 야외 활동 작업자나 작업 환경이 무덥고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근무 시에는 반드시 1시간에 10분씩 그늘에서 쉬어야 하며 수분 섭취를 하셔야 하고 실내의 고온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한다면 실내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고 자주 실내를 환기해야 하며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열사병에 취약한 작업 환경, 실내나 비닐하우스에서 일할 때는 2인 1조로 일해야 하며 한 사람이 증상을 보인다면 곧바로 응급처치를 해줘야 합니다. 요즘은 탈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식염포도당 알약도 판매하고 있으니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취약한 노약자나 근로자는 포도당 알약을 구입하셔서 폭염에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는 단 몇 분이라도 절대로 노약자를 혼자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여름철 밀폐된 차 안의 온도는 무려 7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순간에 아니란 생각이 큰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 또 조심해 주세요. 오늘은 연일 폭염 심각 단계까지 가는 찜통더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증상 및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 취약계층인 노약자나 야외 작업자, 고온 환경 근로자들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서 이 여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 더운 여름 부모님께서 혼자 계시다면 매일 꼭 안부 전화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먼저 챙겨드리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세요. 늘 괜찮다고 하지요.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드려야 합니다. 꼭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시기 바라겠어요. 행복대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 조각을 쌓으시기 바라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